자, 여러분 오늘 로프트 스윕을 볼 건데요. 로프트 1번 한번 열어보시면 그림이 밑바닥에 뭔가 사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뭐 형태가 있어요. 자,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볼게요. 왼쪽에 모형 탭 한번 보시면 스케치 1번이라고 하는 데서 그린 게 지금 저쪽에 있는 사각형이죠. 스케치 1번에서 이 사각형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케치 2번이라고 하는 데서 요 위에 있는 원을 하나 그렸네요.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종이가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치 4번이라고 하는 형태에 다시 얘를 3번이라고 하는데 여기 육각형인가 팔각형인가 이 모양을 하나 그렸고, 스케치 4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밑에 보이는 다시 원을 그렸어요. 그럼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4개의 종이를 펼쳐서 거기에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여러분 로프트라고 하는 거는 잘려진 단면이 2개 이상 있을 때 그 단면을 연결해 주는 거였잖아요. 자, 근데 바닥에서 똑같은 면이 아니라 얘가 지금 90도 간격으로 회전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한번 로프트를 바로 실행해 볼게요. 자, 로프트 들어가겠습니다. 클릭, 로프트 하시고, 자, 지금 제가 그려놓은 형태는 잘린 단면이죠. 단면의 형상입니다. 그럼 왼쪽 편에 단면이라고 있는 부분에 사각형 먼저 한번 잡아볼까요? 사각형을 잡으면 스케치 1번이라고 해서 여기 하나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원 잡을게요. 위쪽에 원을 잡아보시면 스케치 2번이라고 하면서 사각형에서 원까지 가는 형태가 이렇게 쭉 연결돼서 그림이 나와요. 자, 다시 여기에 다각형 모양을 또 잡아보시면 스케치 3번이 되면서 얘가 뭔가 어떤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자, 마지막 또 원까지 가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단면의 형태를 지나갈 때 부드러운 곡선을 얘가 알아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4번 마지막에 있는 형태에서 여기까지 있는 부분은 지금 뚫려져 있죠. 이거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닫으려면 여러분 이거 다시 선택한다고 안 잡히거든요. 이거는 밑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닫힌 루프라고 있어요. 닫힌 루프. 닫힌 루프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마지막에 있던 4번에서 1번까지를 다시 연결시켜줘요.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뭔가 약간 막 절대반지 같은 느낌이 쫙 나타났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형태는 여러분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90도의 방향이 되더라도 물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봤는데, 이 로프트가 무조건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할 수 없는 형상을 그리면 또 못해요. 바닥에서 깔려져 있는데 옆으로 쭉 지나갔다던가 면이 이렇게 간격이 없다거나 도저히 만들 수 없는 형상은 또 형상이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모양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얘는 스케치가 중요해요. 사실 잘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 1번을 이렇게 봤어요. 자, 다시 이제 2번을 한번 열어볼게요. 로프트 2번. 자, 2번은 한번 열어보면 또 여기에 뭔가 그림이 하나 되어 있는데, 자, 이번 그림은 앞으로 우리가 할 거도 미리 나와 있으니까 한번 맛보기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케치 1번이라는 곳에 클릭 한번 해보시면 저기 아래쪽 부분 2개 원 중에 하나의 원이 선택되어 있죠. 이 원을 그린 게 하나의 스케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2번을 보시면 작업평면 간격 띄우기 되어 있는데 스케치 2번에는 여기 중간에 타원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 다음 다시 스케치 3번에 또 이 밑바닥에 있는 원이 있죠. 여러분 이 스케치는 지금 2개를 따로 그렸잖아요. 따로 그리면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고요. 반드시 따로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로 잡게 되는 것보다 스케치를 따로따로 하게 되면 얘를 잡을 때 얘가 아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좀 더 편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더 쉽게 작업하려면 이런 단면과 단면을 각각 다른 스케치로 하면 똑같은 종이라도 좀 더 편합니다. 왜 그런지는 또 뒤에 나중에 모델링 해보면 좀 느껴지실 거고요. 자, 중간에 있는 형태는 타원이고 여러분 여기에 지나가는 길이 있죠. 얘가 지나가는 길. 요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지금 3D 스케치라고 하는 게 하나 나타났거든요. 이거 우리 내일 배울 거예요.
근데 3D 스케치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 그렸는데 요거 3D 스케치 아니라 여러분 2D 스케치로도 우리 이런 형태 그릴 수는 있죠. 종이가 요렇게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요렇게 되는 종이를 하나 그려 펼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요 끝점에 형상 투영하고 여기 점에 투영해가지고 뭐 이런 모양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선을 한번 집중해 봐 주시면 얘를 지나가는 길인데 따라서 지나가는 이 길을 우리는 레일이라고 부릅니다. 레일. 얘가 따라가는 얘는 단면이에요. 이건 단면이고 얘가 지나가는 형태는 레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일이 기찻길의 레일인가요? 그런 거죠. 기찻길의 레일처럼.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얘는 아이고 요 모양 요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 동그라미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을 우리는 단면이라고 부릅니다. 단면. 단면이라고 부르고요. 글을 적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레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레일이 지금 어디 있어요? 물체의 중간에 있지 않고 끝에 있죠. 이 단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중간을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끝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끝을 지나가는지 중간을 지나가는지가 달라요. 자, 이번에 거는 끝입니다. 끝을 지나가고 있어요. 자, 로프트 들어갑니다. 로프트 클릭.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두 개가 이제 눈에 들어오나요? 왼쪽은 단면이고 오른쪽은 레일이에요. 얘는 지나가는 길을 선택하는 곳이고 왼쪽 편은 단면을 선택하는 곳이죠. 자, 먼저 단면부터 선택하겠습니다. 단면 부분에 여기 원을 하나 클릭해 보시면 스케치 1번이라고 해서 원이 단면으로 파란색으로 잡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타원 두 번째 거 잡아보세요. 그럼 스케치 2번이라고 하는 형태의 타원 모양이 잡히고 다시 여기에 원을 선택하면 스케치 3번 형태가 잡히는데 얘가 아까 반지 모양처럼 제가 지나가는 길을 선택할 수 없고 컴퓨터가 알아서 가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공유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길을 따라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오른쪽에 보이는 레일인데 여러분 이 레일이 끝에 그려져 있느냐 중간에 그려져 있느냐 위에 거 두 개 그림을 봐주세요. 끝에 있는 거 하나 두 번째 거는 중간에 선이 지나가고 있죠. 얘는 끝부분의 선, 얘는 중간 부분의 선. 그럼 지금 우리가 그린 선은 끝부분이니까 위에 버튼 맞죠? 제일 위에 버튼 그대로 선택해 놓은 상태로 추가하려면 클릭이라고 하는 레일 부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니까 스케치를 선택하래요. 이 스케치가 요 선인 거죠. 선 위로 가지고 가면 이렇게 선이 반짝할 겁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 선을 따라서 움직여요. 자, 이 선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요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선은 이 레일 자체가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곡선이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꼬아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렸다면 얘는 못 만들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거고요. 또 하나 못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레일에 있는 선하고 이 물체가 여기 정확하게 붙어 있거든요. 이 원에 정확히 붙어 있어요. 여기 정확히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붙어 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형상 투영으로 그 점을 찍어내서 초록색 점이 보일 때 선을 그리셔야 돼요. 우리 형상 투영에서 초록색 점 보이게 그리라는 거 제가 엄청 강조하지 않나요? 초록색 점이 나와야 돼요. 꼭 찍으셔야 돼요. 이러는데 그때 초록색 점이 안 나온 상태로 그리면 보기에만 붙어 보이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붙어 있다고 얘가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형상 투영점으로 얘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형태예요. 자, 오늘 이런 스케치를 나중에 같이 해볼 거거든요. 지금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을 그릴 때 반드시 그 점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로프트. 여러분 요 끝에 이런 식으로 이 점이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 점들을 엄청 그려 놓은 거예요. 여기. 자, 제가 다시 로프트 해보면 요 선, 이 원 세 개를 잡았는데 이 공유를 따라 만들겠습니다. 레일, 요 레일입니다. 확인해주면 이런 모양. 어떤 가구의 손잡이 같은 느낌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 손잡이 느낌이 이쪽은 좀 두꺼운데 여기는 좀 얇으면서 타원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돌출로 못하죠. 돌출로 주다가 저기 갔다가 얇아지는데 타원이 됐다가 다시 원이 되라. 돌출이 절대 할 수 없는 기능이에요. 자,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또 필요할 때가 생기겠죠. 그죠? 여러분 돌려보시면 느낌 보이죠? 여기 두껍고 여기 가늡니다. 두껍고 가늘고 여기는 원이고 여기는 타원이고 그런 느낌이 좀 달라요. 자, 이렇게 레일을 이용하는 길 또 한 번 봤고요. 자, 여러분 다시 또 연결된 거 하나 더 봅니다. 로프트 3번 열어주세요. 로프트 3번. 자, 여러분 로프트 3번에는 이거 약간 일회용 면도기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일회용 면도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부분에 면도기 이제 칼날이 나중에 닿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여러분 요 물체 솔리드라는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원도 보이고 여기 타원도 보이고 여기 점도 보여요. 여러분 요 사이에 지나가는 단면이 다 각자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원이 있고 타원이 있고 여긴 점인데, 요 앞부분에는 여러분 내가 형상을 직접 그리지 않아도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만큼이 하나의 파란색 선으로 잡히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루프라고 해요. 루프. 연결되어 있는 공간.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루프 면도 잡히거든요. 지금 얘도 하나의 스케치로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솔리드에 있는 면도 하나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여러분 레일이 지나가고 있죠. 레일이 지나가고 있는 게 여러분 물체 끝에 붙어 있나요? 가운데 점에 붙어 있나요? 가운데죠. 아까는 끝에 붙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끝이 아니죠. 가운데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형태로 아마 연습을 하겠죠. 해보겠습니다. 로프트 클릭. 단면 중에서 여러분 이쪽에 있는 이 경계 부분만 잡으면 얘가 이렇게 하나로 선택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잘 잡아 주셔야 되는데, 혹시나 막 이런 데 잡으면 이런 다른 원이 잡힐 수도 있잖아요. 뭔가 내 마음에 드는 형태가 안 나왔다 이럴 때는 가만히 3초 기다려 보면 여기서 이걸 원해 뭐 이렇게 쭉 잡을 수 있어요. 요거다 라고 확실히 잡으셔야 되겠죠. 요거 여러분 잘 잡히죠? 로프트에 이렇게 경계 테두리 잡으면 요만큼 하나로 선택했고요. 요거만 선택한 거예요. 쟤만. 자, 모서리가 하나 잡혔고요. 두 번째 단면은 여기에 원입니다. 원을 선택. 그럼 모서리에서 원까지 형태가 만들어지고, 다시 세 번째 형태는 요 타원입니다. 타원. 그 다음의 형태는 여러분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점을 찍을 거예요. 점을 찍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가 원이었다가 타원이었다가 점이었다가 가는데, 옆에서 살짝 보면 내가 그려놓은 레일과 똑같지 않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죠. 그려놓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조금 선이 다르잖아요. 그럼 옆쪽에 레일을 다시 잡을 건데, 그때 그냥 잡으면 안 되죠. 옆쪽 선택 부분에 내가 지금 선택하는 레일은 끝에 있는 선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거야 이거잖아요. 난 중간에 있는 거 잡을 거야. 중간선 요거 점 클릭. 그리고 중심선을 잡아라 라고 중심선이라고 나옵니다. 요 스케치를 선택 있는 부분 눌러서 한번 잡아 보시면 여러분 요렇게 내가 만든 선을 따라가요. 자, 우선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 여러분 얘가 면도기라고 하기에는 뭔가 송곳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면도기가 아니라 얘 무기 같아. 너무 뾰족해. 이게 잡기도 겁나요. 자,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와 이거 너무 날카로운데 싶죠? 이런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치면 이거 뭐 그죠? 면도기 사용 용도가 아닐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점이 아니면 여기서 원을 그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원을 그리면 또 끝이 떡 잘려 보이거든요. 자, 점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점이 너무 뾰족해요. 수정할게요. 로프트 1번이라고 있는 이 그림을 우클릭합니다. 피처 편집에 들어가 볼게요. 피처 편집. 로프트로 이미 만들어 준 걸 만들고 나서 점 뾰족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편집을 합니다. 자, 앞쪽의 그림 말고 두 번째 보시면 상태라고 있어요.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상태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모서리를 선택했던 곳이 있어요. 여기 모서리 선택을 한 곳에 얘가 자유 상태냐, 접하는 상태냐, 뭔가 부드럽게 하겠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제일 위쪽에 있는 자유 상태가 아니면 형상이 아예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다른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률상. 그래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밑에 얘가 문제예요, 여러분. 점 1번이라고 보이죠? 요거 찾으셨습니까? 점 스케치 1번. 옆쪽 버튼 보시면 뾰족한 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뾰족했던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접선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접선을 클릭해 보면 아까보다 좀 낫죠? 아까 뾰족한 것보다 좀 낫죠? 자, 여기 끝에 보이는 요 가중치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중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1일 때 이 정도거든요. 지금 1. 그래도 아까 뾰족한 것보단 낫잖아요. 그런데 나는 조금 더 뭉툭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가중치를 제가 2라고 적었더니 여러분 여기가 좀 더 두꺼워져요. 그럼 한 3 해보면 더 두꺼워지죠. 4 해보면 더 두꺼워지죠. 재밌어서 막 5, 6, 7, 8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얘가 이제 송곳이 아니라 잘못하면 또 용도가 망치가 되는 거죠. 그죠? 뒤에가 너무 무겁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라는 값을 이용해서 점으로 만들었지만 둥글거나 여기 무게감을 더 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스케치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약간 느낌으로 보잖아요. 제품을 뽑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의 형태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레디어스 2였으면 좋겠어, 3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보다 이런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이 1을 하고 싶다, 2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형태를 만들면 자유롭게 형태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중간에 레일이 있을 때 그리고 점을 이용할 때는 뾰족한 점의 형태를 접선이라고 하는 걸로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3번을 받고 여러분 계속 볼 겁니다. 4번 가볼게요. 4번. 자, 4번에 보시면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옆에 모형탭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이나요? 이 스케치를 하나 그리기 위해서 얘를 그리기 위해서 보시면 뭐 요런 단면에 이것도요 원이 아니라 사실은 스플라인이거든요. 이런 스플라인 형태로 그리고 요 중간 평면에 간격 띄우기에서 다시 또 요런 타원 느낌처럼 그리고 또 요 위쪽에 여기서 또 형태를 간격 띄워서 또 요런 타원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단면이 3개가 보이죠? 단면 동그란 타원처럼 생겼어요. 타원으로 생긴 단면이 3개가 보이고 얘를 지나가는 레일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는 레일이 얘를 그냥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선을 만들어서 여기 접하는 포인트도 찾아내고요. 작업점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점을 찍어가지고 여기 레일을 1번, 2번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요 점, 여기 보이는 이 점 반드시 저 타원과 레일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만 붙어 보이면 안 되고요. 형상투영이라는 걸 이용해서 초록색으로 반드시 그 점을 찍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형태를 만들 때 여러분 이 그림이 이렇게 점에서 당겨지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얘 구속됐다 이거 보이죠? 이 점에 붙어 있다. 반드시 얘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머지의 곡선은 조절은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거 조절하시면 로프트 영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고 얘도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레일하고 이 선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게 그리셔야 돼요. 스케치를 할 때 형상투영으로 이 점을 잘 뽑아내야 되고 두 번째 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레일도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점, 여기 점, 여기 점은 다 꼭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얘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
얘 뭐 같아 보여요? 뭐 만들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손잡이에요, 손잡이. 그 게임기 조이스틱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기 조이스틱 이렇게 손잡이로 잡고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게 앞쪽에 손가락이 붙는 느낌하고 뒤에 손등이 붙는 느낌하고 요쪽이 다르거든요, 모양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다르게 나왔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로프트입니다. 로프트 클릭. 단면의 형태를 먼저 만들게요. 위에 원, 아래쪽에 원. 이거는 뭐 어쨌든 밑에서 위로 가든 위에서 밑으로 가든 어쨌든 순서대로 가야 되죠. 끝에 거 잡고 제일 끝에 거 잡고 중간 잡으면 안 되고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레일을 만들 건데 레일이 끝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끝에 있죠. 중간은 없죠. 요거는 지금 우리 이게 선이지 중간에 선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얘를 잡았다면 끝에 레일이다라고 하고 추가하려면 클릭으로 우선은 여러분 요 뒤에 거 먼저 한번 잡아볼까요? 뒤에 있는 형태를 잡고 요쪽 정면의 형태를 보시면 여러분 이 선들이 요렇게 되는 선이 앞에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있는 선의 형태가 앞쪽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쪽은 모양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르면 하나 더, 레일이 하나가 아니어도 돼요. 또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요거 면 3개 선 잡고 레일을 요거를 하나 만든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려면 클릭해서 앞쪽의 레일까지 잡아서 한번 보세요. 뒤쪽에 지나가는 선과 앞쪽에 지나가는 선의 형태가 다르게 만들어지죠. 여러분 이걸 지금 2개만 만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옆쪽의 모양도 이거랑 이게 다르다라고 하면 4개도 만들 수 있겠죠. 원을 기준으로 이쪽 4개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꼭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심선은 하나죠. 중심선이 지나가는 길은 하나인데 레일이라고 하는 선은 꼭 하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2개 혹은 4개 이렇게 다 가능하겠죠. 짝수로 들어가야 되나요? 짝수로 꼭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홀수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곡면을 줬으면 이쪽 곡면이 얘 곡면을 따라가는 거죠. 요 형태로. 그게 괜찮으면 되는데 이게 반대편으로 돼야 될 때는 4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꼭 짝수다 이것도 아닙니다. 1개를 하든 3개를 하든. 그 점을 예를 들어 3개 선이 필요할 때 3정도 해가지고서 형된 형태를 보면 로프트로 요거를 형상을 잡고 레일로 뭐 여기 하나 또 하나 해서 이렇게 잡고 확인 눌러보시면 이런 게임기 조이스틱 같은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여러분 돌출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깎아내려면 이런 곡선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 디자인에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써요. 제품 디자인의 모양에서 굴곡진 형태. 그러니까 뭔가 광고할 때 그런 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그립감을 좋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드라이기 손잡이, 면도기 손잡이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활용할 때 얘를 로프트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네. 그 CNC를 더 갑니다. 마지막 로프트의 마지막 5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는 이상한 창이 하나 뜹니다. 옛날 버전이라서 그런데 그냥 얘 버튼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는 서피스를 연습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 스케치 1, 2, 3부터 3D 스케치까지 하나의 스케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스케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점들이 이렇게 생겼는지 하나의 스케치를 만들기 위한 점들이 작업점들이 엄청 많죠. 그 위치를 어떤 걸 표현해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그린 게 아니라 걔를 미리 계획하에 어딘 위치에 다 찍어 놓고 그걸 연결해서 선으로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닫힌 공간이 없고요. 뭔가 선으로 형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로프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프트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기에 밑에 보시면 솔리드가 아니라 곡면이라고 있습니다. 서피스 곡면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쪽에 하나만 제가 잡고 싶은데 이 형태를 선택하려면 얘가 잘 안되면 스케치, 여러분 스케치 1번 선택해 볼게요. 스케치 1번. 스케치 1번이 지금 요 뒤쪽에 보이는 형태 요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1번 클릭하고 그 다음의 형태는 요 중간에 있는 얘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 뒤쪽에 있는 형태인데 얘가 스케치 3번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택이 잘 안되면 여러분 이쪽에서 이렇게 잡는 게 선택이 잘 안되면 여기서 스케치 1, 2, 3을 찍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평면에서 똑같은 형태를 잡으면 선택할 때 같이 자꾸만 연결돼서 하나로 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요 끝에 있는 거, 이쪽 편에 있는 거 두 개를 따로따로 선택하고 싶거든요. 그럼 아예 스케치 종이를 다르게 두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쪽에서 선택이 힘드시면 요 스케치 1, 2, 3번을 여기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이렇게 요 선만 선택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옆에서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위에 뚜껑처럼 덮개가 만들어졌나요? 네, 제가 요거 하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옆쪽에 레일이라고 있는데요. 레일이라고 하는 형태를 여기 보시면 이 옆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거든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선 하나, 세 번째 이 선 하나, 네 번째 이 선 하나. 지금 형태가 레일이 안 잡혔어요. 제가 레일을 클릭을 안 해서 그래요. 로프트에 1번, 여기 2번, 그 다음 이쪽 3번은 안 잡혀서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 추가하려면 클릭해서 레일의 형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잡으면 여러분 이거는 더 어제 그린 거보다 더 뭔가 곡선이 많은 마우스의 모양이네요. 자,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솔리드가 아니라 서피스입니다. 서피스, 곡면의 형태로 만들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껍데기의 모양의 마우스 형태가 나타나요. 우선 여기까지 해볼게요. 실제 마우스의 형상처럼 만들려면 뭘 해줘야 될까요? 간격 띄우기, 우리 어제 두께 주는 거 있었잖아요, 마우스에. 그럼 이 면에 두께를 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위에 두껍게 하기, 간격 띄우기 클릭 하시고 요 면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따로 있으니까 밑에 자동 면 체인이라고 하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요. 밑에 보면 얘가 이전의 버전이라 지금 인치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인치 하지 마시고요. 1mm M 두 번 할게요. 밀리미터 1mm라고 M 두 번 해서 만들고 확인 눌러보면 안쪽으로 우선 이렇게 형태가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솔리드 하나, 서피스 하나가 생겼는데 이 서피스는 나중에 가시성 안 보이면 이런 마우스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속은 이렇게 비워져 있고 요 윗면이 이렇게 굴곡진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모양이지만 이 모양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밑 스케치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얘를 만드는 거는 금방인데 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밑 스케치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이러면 밑 스케치가 잘못된 거예요. 위치가 안 되는 형상으로. 그래서 그 면을 잘 될 때까지 여러 번 수정하고 변경하고 막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우선 로프트 다 봤습니다. 로프트는 다 봤는데 여러분 스윕도 로프트랑 비슷한 듯 좀 다르거든요. 차이점도 보면서 또 하나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스윕 1번 열어주세요. 스윕은 로프트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나요. 자, 여러분 스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단면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단면 하나에 지나가는 길 하나죠. 그러면 얘가 지금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에 제가 여기서 원을 만들면 원의 형태가 지나가고 여기서 제가 타원을 만들면 타원이 되고 여기서 제가
사각형을 만들면 사각형이 지나가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지금 단면의 형태는 안 그려져 있습니다. 길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면을 하든 여기서 단면을 하든 그려야 되는데 걔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작업평면 도구라는 걸 하나 써야 되죠. 작업평면 클릭해서 여러분 요 선을 찍고 점을 찍고 점 찍고 선 찍어도 되고요. 얘를 여기 만드셔도 되고 여기서 선 찍고 점 찍고 저기 만들어도 상관없죠. 그죠? 앞에 만들어도 되고 뒤에 만들어도 되죠. 이 스윕은 사실 여기 만들어도 됩니다. 저기에 있어도 형태는 스윕 따라가는 길도 따라가요. 그래서 앞쪽이든 뒤쪽이든 반드시 스윕을 하려면 이런 점이 있어야 돼요. 점. 선이 지나가는 곳에 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앞이든 뒤든 괜찮아요. 제가 앞이든 뒤든 괜찮은데 얘를 하나를 어디든 좋은데 스케치 할게요. 얘를 잡고 스케치 작성. 자, 다시 F6번 누른 다음에 여기서 그려볼 텐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만약에 원을 그리겠다 그러면 원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지금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어요. 맞아요. 형상투영으로 여러분 지금 초록색 점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냥 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얘를 정확히 그리려면 형상투영으로 이 점을 뽑아내고 저 점에서 원을 그리면 여러분 이렇게 초록색 점이 나오죠. 이럴 때 그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렸으면 아까 로프트와 스윕이나 이런 형태들이 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건 다 형상투영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상투영으로 이 원의 형태를 잡고 얘를 한 제가 3 정도로 줄게요. 이거를 너무 많이 크게 줘도 또 못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큰 원이 얘를 따라가라 이럴 때 이만큼 휘어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단면의 크기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크기를 제가 아주 크게는 안 했고요. 얘를 스윕 해볼게요. 스윕. 자, 여러분 프로파일이 곡선 형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피스로 할 거냐 솔리드로 할 거냐라는 걸 위에서 결정해야 되죠. 저는 지금 제가 켜져 있거든요. 어제 우리 연습하면서. 자, 근데 이거 안 하고 솔리드로 할 거예요. 그럼 제 버튼 한 번 더 눌러서 꺼주셔야죠. 얘를 서피스가 아닌 솔리드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단면도 하나고 선도 하나니까 알아서 잡히죠. 여러분 이 프로파일이 요 원이고 여기 밑에 보이는 경로라고 하는 게 이 선인 거 아시겠나요? 그죠? 프로파일은 닫힌 단면을 말하고 경로라고 하는 건 지나가는 길을 말합니다. 자, 물론 이런 형태가 이렇게 솔리드로 만들 수도 있지만 솔리드가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스윕으로 껍데기로도 만들 수 있죠. 껍데기로 만들면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솔리드도 할 수 있고 서피스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형태로 찍어주시면 되고 얘가 오렌지색이네 예쁜 색깔이 나왔네가 아니라 여러분 서피스구나 얘는 솔리드구나 그거를 색상 보고 빨리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게 스윕입니다. 스윕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스윕 2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스윕 2번은 지금 육각형의 형태가 하나 있고 선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요게 3D 스케치라고 해서 저희가 내일 배울 건데 이런 3D 스케치 하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스케치 3번, 스케치 4번, 스케치 5번, 스케치 6번, 스케치 7번, 스케치 8번 뭔가 이렇게 회오리 치는 선이 하나 지금 있거든요. 여기에 회오리 치는 선이 하나 있는데 그 선을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저 선에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나갔는지를 지금 다 계획해서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을 따라서 그냥 연결만 한 게 3D 스케치예요. 그래서 이 3D 스케치는 내일 할 건데 얘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노력과 계획이 필요해요. 자,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윕 여러분 솔리드 할 거예요. 서피스 꺼주세요. 솔리드 할 거고요.
자, 그럼 닫힌 단면은 하나밖에 없으니 자동 선택이 됐습니다. 여러분, 경로가 있는데 경로 말고 지나가는 길도 하나 찾고 싶어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동작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방향 앞쪽에 요거를 보시면 얘는 오로지 경로 하나만 길 따라 가겠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면 고정됨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경로 지나가는 것도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 이 보면 좀 이해될까요? 얘가 이렇게 얘가 휘어질 건지 휘어지지 않을 건지 이 차이예요. 고정됨 이건 잘 쓰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거 보려고 이 예제하는 겁니다. 세 번째 형태에 보시면 안내라고 하는 길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경로 말고도 그 길을 따라서 안내해주는 길이 더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경로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경로를 선으로 잡고 경로를 선으로 잡으면 얘는 그냥 팔각 기둥이 되는 건데 레일을 잡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팔각 기둥이잖아요. 근데 이 형태를 안내를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안내를 요 선으로 잡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제가 뭔가 휘어지게끔 그 길의 안내 역할을 하면서 아까 회오리 치듯이 좀 꼬여져 있는 모양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밑에 프로파일 축척이라고 보시면 뒤쪽에 얘가 이렇게 펼쳐진 만큼 크기가 커지게 하겠느냐, 제일 끝에 쪽에 있는 세 번째 거를 잡으면 방향은 따라가되 크기는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넓어지지 않고 얘는 스크류바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꼬여져만 있는 형태가 그대로 가고, 두 번째 있는 형태로 하면 한쪽으로만 커지라는 거예요. XY축 다가 아니라 어느 한 방향으로만 따라가고 두 번째 방향은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거죠. 주로 첫 번째 거 아니면 세 번째 거 요거를 많이 쓰겠죠. 차이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안내라는 꼬여진 길을 하나 만들면 이런 모양도 된다 라는 거.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근데 요 마지막 스윕 3번이라고 하는 거 잠깐 열어볼게요. 얘는 더 복잡한 형태인데 지금 설명만 드리고 조금 쉬었다 할 텐데 요걸 볼게요. 드라이기 몸통 같은 거거든요. 요거 드라이기 같은 형태를 아주 간략히 그리는 건데, 여러분 요쪽에 보이는 이렇게 생긴 원이에요. 동그란 원도 아니고 자유롭게 그린 원인데 이 원이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냥 원기둥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어떤 길의 안내를 받으면 이렇게 둥근 형태의 이렇게 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스윕인 거죠. 여러분 단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를 로프트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로프트를 이용해서 하려면 여러분 여기도 단면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단면이 있어야 되죠. 혹은 여기도 커진다는 단면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나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고, 스윕이라고 하는 건 단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로프트는 단면이 여러 개, 스윕은 단면이 하나인 단면이 이 길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릅니다. 비슷한 듯 달라요. 요거를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거 조금 할 게 많아서 10분 쉬었다 다음 시간에 요 그림, 로프트의 형태, 그 다음 내일 할 3D 스케치에 면 뽑아내는 거 뭐 여러 개 내일 거 예습이 있어요. 맛보기 예제가 있어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기 위쪽 몸통부터 한번 볼게요. 몸통의 형태는 스윕을 쓸 건데 스윕에 솔리드로 쓸 겁니다. 그래서 서피스는 켜져 있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동작에 레일을 활용할 거라 레일도 켜져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프로파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프로파일 닫힌 공간이 하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잡아주지 않아요. 직접 선택하래요. 요거 잡을게요. 요 모양이 하나의 프로파일이다 잡겠습니다. 프로파일은 이거고, 자, 지나가는 곡선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 경로, 밑에 보이는 경로를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이렇게 파란색 줄이 한 줄 보이면 그때 경로를 이 선을 선택할게요. 일직선. 그러면 우선은 레일을 제가 찍어서 그런데 레일을 안 찍었다면 여러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원기둥 형태가 되는데,
얘를 레일을 활용해서 요 선이 레일입니다 라고 잡아보면 이렇게 드라이기 몸통의 모양 같은, 약간 뒤쪽은 좀 지름이 크고 앞쪽은 지름이 작은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얘를 스윕을 사용했지만 로프트를 사용해도 이 모양을 만들 수는 있죠. 단면의 모양 여긴 좀 작게 하고 여기는 좀 크게 주고 여기는 조금 작게 했다가 여기 다시 조금 크게 주겠다 하면 로프트로 해서도 되겠죠. 로프트는 단면을 여러 개 그려야 되고 스윕은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 내주는 거고, 비슷한 듯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이는 이 모양을 한 번 더 만들어 줄 건데요. 다시 스윕 들어가서 이번에는 프로파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닫힌 공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선택됐고요. 자, 지나가는 선의 경로를 이 형태로 잡아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는 또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의 레일을 앞쪽에 있는 얘를 한번 잡아 볼까요? 요거를 레일로 잡아주니까 지나가는 경로는 이렇게 가는데 앞쪽에 보이는 요 곡선의 형태를, 그래서 얘는 뭔가 섬세하기보다 간략하게, 그냥 로프트보다는 섬세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간략하게 빠르게 형태를 만들어주는 손잡이의 모양을 또 하나 봤고요. 자, 여러분 이 다음에, 지금 이 선은 그냥 무시하세요. 이건 없어도 되고요. 이 다음에 보이는 이 윗부분에 어떤 무늬를 하나 새길 건데, 그 무늬가 내일 배울 3D 스케치의 맛보기 예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스윕 밑에 부품의 끝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품의 끝을 제일 밑으로 먼저 보내줄게요. 부품의 끝을 제일 밑에 형태로 돌려주시면 여기에 서피스라는 종이가 하나 나와요. 자, 지금 종이 곡면하고 이 드라이기 몸통하고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내일 이제 이런 걸 많이 활용할 텐데, 곡면과 곡면이 서로 부딪혔을 때 얘네들이 만나는 여기 경계선을 따낼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원통에 스케치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원통에는 스케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만들어서 글자 씌우고 엠보싱 했잖아요. 근데 곡면에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게 3D 스케치예요. 근데 스케치를 그냥 한다기보다 면과 면을 교차시켜서 그 교차된 선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자, 맛보기입니다. 내일 할 거 맛보기. 자, 어디로 가느냐? 요 위쪽에 스케치 중에서 2D 말고요. 3D 스케치로 가요. 3D 스케치로 가고, 자, 3D 스케치로 가보면 위쪽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일 이제 알아볼 텐데, 스케치 도구도 많이 없죠? 2D에 비해서 좀 작고요. 여기 있는 그림도 그림이지만 내일 보는 얘가 사실은 엄청 중요해요. 이 모양들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교차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해석하시면 돼요. 면 두 개가 교차돼 있죠. 교차돼 있는 곳에 선을 뽑아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요거 클릭합니다. 교차 곡선 클릭. 그리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드라이기의 몸통 한번 클릭, 여기에 보이는 종이 경계선 한번 클릭. 그럼 곡선 두 개가 이렇게 겹친다 이 말이거든요. 순서는 뭘 먼저 찍든 상관없습니다. 요 종이를 잡고 원통을 잡든 원통을 잡고 종이를 잡든 선택한 다음 확인 눌러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따라가는 선이 형상 투영돼서 나왔어요. 자, 이 형상돼서 나왔으면 빠져나가요. 스케치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곡면 본체로 가서 여기 보이는 서피스 3번은 이제 자기 역할 다 했거든요. 저 선 뽑아내면 역할 끝난 거예요. 가시성 꺼줄게요. 서피스 3번은 우클릭해서 가시성을 꺼주시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이 선 뽑아서 도대체 뭐 합니까? 스윕해요. 스윕. 이 선을 뽑아서 스윕을 하는데, 이 선 끝부분에 이렇게 되는 형태는 미리 그려놨어요. 여러분 선 끝에 자세히 가보시면 사각인 스케치가 하나 있어요. 사각형 하나 보입니까? 예. 얘가 지나가는 단면이고 얘가 길이에요. 이게 단면이고 얘가 길입니다. 스윕할 겁니다. 스윕 클릭. 자, 단면이 하나밖에 없으니 사각형이 자동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레일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안내가 아니라 여기 첫 번째 있는 형태의 경로만 따라가겠다.
경로로 이 경로를 이 선이다라고 찍어 주시는데 더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홈을 새길 거라서 차집합할 거예요. 차집합 확인 눌러보시면 여러분 드라이기에 뭔가 이렇게 모양 내놓은 것 같이 생겼죠. 자, 이 모양을 이쪽 말고 반대편도 하나 더 찍어내고 싶어요. 그럼 이미 만들어진 거를 대칭 복사까지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 스윕을 대칭 복사할 겁니다. 위에 패턴 중에 미러를 클릭해 주시고 피처는 이 스윕 4번입니다. 피처는 이 스윕 4번이고 미러 평면이라고 하는 거를 오른쪽에 YZ, XZ, XY 중에 우리 지금 XY 평면으로 대칭 복사하고 싶거든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여러분이 어디로 하는지 알 수 있어요. XY 평면입니다. 확인 눌러주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드라이기에 뭔가 모양을 파낸 것처럼 생겼는데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 못해요. 인벤터를 배운 사람들도 공면에 이런 무늬 새기는 거는 이게 기초 과정이 아니에요. 완전 고급 과정이에요. 3D 스케치 안에 있는 도구를 꼭 활용해야 되는 거라 기계 장비를 그릴 때도 그냥 단순한 스퍼기어, 벨트풀 이럴 때는 안 쓰이죠. 뭔가 어떤 무늬가 들어가고 공면의 형태가 들어간다는 건 더 모델링이 고급화된 겁니다. 자, 내일 이제 이런 걸 할 거예요. 내일 3D 스케치 안에 들어가서 이런 공면 뽑아내고 이런 모양을 할 거고, 아, 대충 드라이기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걸 맛보기로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를